이번에 광주 경안 에이스 저희 중등부 팀의 총괄팀장 맡고 있는 이은미라고 합니다. 어머님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여기저기 또 나들이도 다녀오시고 해야 하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들께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올라가는 예비 초6 친구들이 어떤 수업을 가지고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지 궁금하신 그 궁금증을 오늘 다 해소해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 많이 해주세요. 공격적이셔도 좋습니다. 다 제대로 말씀 전해드리고 저희 아이들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만약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이시라면 어떤 부분이 그리고 어떻게 정상화학원에서 공부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중학교 1학년짜리 친구를 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기들보다 한 살이 어린 초등학교 4학년 친구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어머님들께는 영어 전문가로서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됐지만 솔직히 중간중간에 저도 하소연하고 싶은 엄마로서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어머님들께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앞부분에서 영어 입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영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에이스의 가장 궁금하신 학습 시스템 그리고 너희들 학습 그렇게 잘 가르치니 관리는 또 어떻게 할까?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관리 시스템까지 같이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먼저 하고 가도 괜찮을까요, 부모님들? 혹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려는 아이 말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첫째인 건 거예요. 그죠, 어머님들? 그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에이스에 올라가서 영어 입시를 해야 된다? 그런 수업을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나 막막함에 대한 그 부분을 진짜 눈이 사르르 녹듯이 모두 다 해소를 좀 해드려 보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것부터 열겠습니다. 이게 체스하고 에이스의 레벨이 연계가 되어 있는 표예요. 이 표를 가장 먼저 어머님들께 오픈을 한 이유는 어머님들께 겉으로는 사실 어머님들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수업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는 이 레벨 체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러니까 고등부를 올라가는 시점까지 아이들한테 정해진 목표가 정해진 커리큘럼 그리고 로드맵, 교재 등으로 아이들이 가야 하는 최종점을 저희가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레벨이어도 중3까지 고등선행을 다 하고 갈 수 있거든요, 어머님들. 그렇기에 우리 아이가 혹시 레벨이 낮아서 영어 공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혹은 레벨이 높으니까 광주 경안에서 이걸 소화해 줄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정해진 이 모든 레벨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목표치가 조금 다를 뿐이고요. 이 친구들은 모두 다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모의고사 고등선행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표 많이 봐 놓으세요, 어머님들. 그리고 궁금하신 건 이따 다시 한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학원에서 재학하고 있는 3학년이다 라고 한다면 자, 고등학교 1학년에서 혹은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의 고등선행을 무조건 다 모든 레벨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고등부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중등부에서 왜 고등 수업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고교학점제로 입시 세대가 바뀌는 시대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정해진 입시 고교학점제여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머님들께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이번 중학교 3학년 예비고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첫 해거든요. 그 친구들에게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예측에 관련된 것뿐들이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다 저떻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다음 학년인 아이들부터는 분명히 정확하게 나와지는 지표가 있을 거고 그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머님들을 꼭 자리에 모시고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지금 2024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의 1등급은 4.7%예요. 1등급의 개념은 4%입니다, 어머님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명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100명의 친구들 중에서 4명에서 5명 정도가 되는 친구들만 이번 수능에 1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영어는 절대 평가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어머님들? 네, 90점이 넘으면 1등급이에요. 근데 90점을 넘을 것, 그러니까 쉽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1등급은 4.7% 받게 되지가 않아요. 아, 그렇다는 이야기는 영어가 절대 평가여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니구나. 영어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에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수학만큼 중요한 영어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준비 중학교 때 조금 더 미리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놓겠습니다. 자, 요게 사실은 제가 어머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좀 포인트예요. 제가 초등학교,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실 체스팀에서 보여줬었던 내용인데 전 이걸 보고 제가 선생님이지만 엄마로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게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대로 아버님들께서도 보시는 대로 아이들의 학습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학습을 담는 학습량에 초등, 중등, 고등이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초등학교 때는 저희 아이들 영수 위주로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시키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또한 그렇게 아이들하고 공부를 했으니까요. 근데 중등으로 들어갔을 때 보시다시피 해야 되는 과목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혹시 어머님들 아이들 수학 공부의 비중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네. 그럼 수학의 비중이 커지려면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영어가 중등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내야 된다라는 중끝 수능이라는 단어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중인 거죠.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낸다. 어디까지가 영어를 해야지 끝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도 학습을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집에서 수업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께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저희 아이들 중학교 때 중등부에서 올라오게 되면 중등부에서 영어 최대한 많이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중학교에서 영어를 최대한 마무리를 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자, 제가 표현 하나만 조금 과감하게 가보겠습니다. 아이들 좀 괴롭힙니다. 괴롭힌다는 이야기가 가만두질 않아요. 단어도 외워, 그리고 숙제도 해야 해, 그 다음에 숙제는 이렇게 해야 해,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도 똑바로 앉아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진짜 에이스 정말 싫어 막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체스 친구들이 특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괴롭힘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닥달하고 같이 귀찮게 함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낸 점수예요. 어머님들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중학교 때 영어 내신이요. 10명 중에 9명 90점 넘습니다. A등급 받습니다.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친구들도 솔직히 있어요, 어머님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들 진짜 지금도 위층에서 혹은 아래층에서 수업 진행하고 있는 중이시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히 아이들 케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보시다시피 모의고사도 아이들이 1등급을 이만큼 받는다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살짝 보여드리는 수치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각각의 레벨은 각각의 목표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레벨의 목표 등급에 도착할 수 있게끔 아이들과 열심히 모의고사 준비도 하는 부분 보여드릴 거고요. 중학교 3학년이 되는 그 시점에 매달 보는 모의고사가 있어서 그 부분도 어머님들께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지만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영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공부시킬 거죠?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선 아주 짧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에이스에는 커다란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성과와 활용이라는 수업으로 분리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체스를 보내주시고 계시잖아요, 부모님들께서. 체스 아이들은 한 분의 선생님께서 월, 수, 금 혹은 화, 목을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영어 100%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계시죠, ESL. 근데 저희는 중학교, 대한민국에서 다녀야 되는 중학생이라면 거칠 수밖에 없는 입시가 있어요. 그 부분과 그리고 아이들이 체스에서 공부했었던 그 환경을 조금 더 유지해주고 싶어서 활용이라는 수업 그리고 성과라는 수업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활용은 언어로서의 영어라서 수업 시간에 영어 100%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레벨에 따라서 조금 차등적이기는 하겠지만 아이들이 영어구사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반에서는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영어구사 하는 게 조금 한정적이라면 그 한정적인 걸 깨고 올라갈 수 있게끔 선생님들께서 많이 익스프레션 같은 것들 도와주시면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는 보시다시피 제일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께서 제일 잘 아시는 부분 입시, 저희가 거쳤던 세대이지요. 섹터별 수업, 이게 무슨 얘기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설명해보면 초등학교 지금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담임 선생님께서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해주고 계세요. 그게 지금 초등학교의 수업이라면 에이스에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에 우리 아이가 올라간다? 라고 치면 중학교 때 왜 저희 담임 선생님 계시고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따로 다 들어오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원에서도, 저희 에이스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주축이 돼서 담임 선생님이 문법 혹은 활용 수업을 맡으신다면 그럼 나머지 섹터에 전문화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들어오셔서 나는 활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그리고 다른 A 선생님은 문법을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B라는 선생님은 독해를 지도해 주시는 그런 전문화된 섹터별 수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아까 세 가지의 그 섹터 영역 중에 활용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활용 팀장님을 직접 모시고 그리고 어머님들께 설명을 조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에이스의 활용팀의 수장 우여름 팀장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은 우여름이라고 하고요. 학생들은 저를 썸머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안동, 심지어 태전동까지 이제 전체 활용 팀장을 맡고 있고 활용 시간에 저희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머님들이 지금 아버님들도 계시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아이들을 중학교로 이제 좀 있으면 한 2년 뒤에는 중학생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5학년이니까 6학년 과정을 거치고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가면서 많은 분들이 문법을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또 이제 어머님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어머님들께서 가장 또 원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영어를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용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발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교재들은 지금 간략하게 저희가 엑스퍼트 교재라고 해가지고 상위반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을 배치를 해놨는데 교재는 동일합니다. 교재는 동일하고 저희가 파운데이션 교재가 있고 익스플로러 교재가 있고 그리고 엑스퍼트 교재가 있는데 교재 내용은 제목들을 보시면 The World of Art, Social Issues, Science and Technology, Global Affairs, Environment, Education and Career, Business and Economic 등등등 좀 학문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체스에서는 아이들이 뭐 동화책으로도 영어를 배우고 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영어를 배운다면은 에이스에 와서는 조금 더 학문적인 거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1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책 안에 본문이 있어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그 본문을 같이 읽기를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한국말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해주지는 않아요. 다만 미리 아이들한테 숙제로 단어도 찾아오게끔 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본문을 쭉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다 영어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해를 못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뭘 한다, do 이런 거를 아주 간단하게 뭐 모션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또 윗반의 아이들은 또 이해를 하는 아이들은 술술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본문을 다 하고 나면은 여기 아랫부분에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질문을 통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이 끝나고 나면은 좀 더 심층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제 지문의 이해도를 이제 체크를 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이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걸 도와주는 이유는 저희가 활용 수업을 그냥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매달 그 한 챕터씩 끝날 때마다 직접 에세이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세이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게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는 현재 그래머 페이지로 문법 수업인데 문법을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 문법을 여기다가 제가 추가하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성과, 문법 시간에 배우는 뭐 예를 들어서 비동사면 비동사 그런 문법들이 활용 교재에 연계가 돼 있어요. 학기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지문 속의 중등 타겟 문법을 학습하고 여기서 표현력을 좀 더 이제 확장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표현력을 확장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처음에 아이들한테 간단한 주제를 하나 던져줘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왜 하니라는 주제를 준다면은 그거를 엄마가 시켜서요.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제가 방금 전에 드린 질문 영어를 왜 배울까요를 던져드리고 국문으로 글을 쓰라고 하셔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쓰는 단계를 배우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글을 쓰는 단계는 여기 보시면 process writing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순차적으로 어떻게 글을 쓰는지 writing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를 통해서 이러한 지금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처음에 지문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들어보면 저희가 첫 지문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주제가 왜 영어를 공부하느냐 그러면은 왜 영어를 공부하는지 비판적인 사고도 갖고 그 다음에는 왜 영어를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또 지문을 통하고 표현력을 배우고 그 표현력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에세이를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은 제가 나중에 여기 오신 분들 공유도 한번 드릴 건데요. 저기 보시면 저런 식으로 저희가 아이들이 발표를 하면 매달 아이들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촬영한 분을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는데 활용 선생님이 이거는 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 섹터별 선생님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운데 계신 담임 선생님. 만약에 활용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면 직접 보내주실 거고 또는 다른 담당 선생님, 문법이나 독해 선생님이 다니면 저희가 전달을 드려요. 담임 선생님한테. 그러면서 이 아이의 발표 능력과 라이팅 능력을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그대로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전달을 드리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궁금하시다라고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 또는 다른 활용 선생님이 직접 어머님들과도 통화를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는 글씨가 좀 작게 나왔는데 조 앞에 보시면 저희가 비치를 좀 해놨어요.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에세이들을 비치를 해놨으니까 오늘 끝나고 시간 되시면 잠깐 보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활용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토론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글을 쓰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능력까지는 이거에 저희가 이제 에이스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학습을 시키는데 이 토론 배틀이라는 게 있어요. 디베이트 배틀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저희가 1회씩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잠깐 멈춰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가 다시 시작을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더 큰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어머님들한테도 이 부분은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 독해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입시를 위한 중요함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미래에는 지금 현재 글로벌 시대잖아요. 미래 세계에 나가가지고 영어를 이제 충분히 사용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우선은 활용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따가 또 질의 시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거고요. 다시 저희 대장 총괄 에이스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나누다 보니까 좀 재미있게 좀 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되게 진지한 사람인지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게 진지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머님들께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애로점들이 진짜 있으실 거예요. 학습을 진행하시면서. 저 또한 엄청난 시기가 있었던,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 이따가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는 안 계세요. 여기 안에는. 근데 저희 아이들 둘 다 그러니까 체스에 총괄팀장님이신 최영질 팀장님이라고 켈리 선생님이 있으세요. 진짜 켈리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체스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아이들 잘 관리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 잘 끌어주셨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올라올 때마다 아버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매번 긴장을 하면서 아이들이 진짜 올라와서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한번 저도 성과 달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게 사실 이 부분이실 거예요. 왜냐면 체스 때 영어를 어쨌든 노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업이 이어진다라는 부분 때문에라도 활용 부분은 아이들이 조금 더 지금 배우고 있는 것보다는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부분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부분이니까. 근데 다만 성과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고 진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정답을 맞춰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기에 굉장한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정상어학원에 대해서 어학원이니까 입시가 약하잖아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시 출신의 선생님들이 뒤에서 단단하게 성과를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입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단어가 어떤 단어세요? 문법. 진짜 저도 사실 문법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문법을 제일 먼저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똑같이 생겼는데요. 요 밑에 여기만 달라요. 타이틀, 베이직, 인터미디엇, 어드밴스드.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가져와서 어머님들께 이걸 읽어드렸냐면 저희가 문법을 가르칠 때 하나를 가르쳤다 해서 그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연계가 없이 그냥 계속 진도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이야기가 보이실 거거든요. 혹시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저도 이번에 저희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어머님들께 어떻게 하면 문법 수업이 진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우리 학원의 프로그램이잖아, 시스템이잖아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베이직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베이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베이직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인터미디어트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인터에서 배웠던 내용이 다시 어드밴스드에서 나오면서 여기에서는 심화 응용까지 다 들어있는 그런 부분으로 반복이 계속되고 노출이 계속되는 이 과정이 나선형 교육 과정이라고 해요.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그 한 가지의 주제를 반복하면서 심도 있게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 이게 나선형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저희 어머님들 이제 제가 문법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투부정사 저희 언제 들어보고 네, 혹시 교육에서 어머님들께서 계시다면 지금도 들어보고 계시는 말씀이시지만 저희 투부정사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때 듣고 그리고 나서 진짜 오랜만이다 하실 건데 투부정사에서 만약에 배워야 되는 항목이 10개의 항목이에요. 그러면 그 10개의 항목 중에 베이직에서는 6개만 아이들에게 내용을 접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미디엇으로 들어왔을 때 그 6개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웠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인터에서까지 배웠었던 게 그럼 총 8개잖아요. 그럼 어드밴스드에서 8개 플러스 2개 그래서 총 10개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 노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지금 문법의 시스템이거든요. 어머님들께 제가 문법 교재 설명하는 것보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어머님들 진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법이 반복해서 계속 노출되고 아이들이 알 때까지 정말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문법에 관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서 뒤로 조금 넘어가면 이제 조금 잘된 샘플 가져온 거예요. 아이들이 사실 보시는 것처럼 많이 틀려요. 아이들이 풀다 보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틀리는 것에도 어머님들께서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는 게 저희 정상어학원 혹시 집요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희 에이스 선생님들 중에 진짜 집요한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아이가 될 때까지 시키시거든요. 그 집요함이 여기 문법 교재에서도 티가 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요 문제를 맞았어도 이게 왜 맞았는지를 꼭 확인해요. 수업하다가 이게 왜 맞았는데 그럼 얘는 왜 틀린 거지? 라고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반문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사고력이 생기고 분석력이 생겨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력과 분석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저는 꼭 말씀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제 에이스에 올라왔는데 답만 체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머님도 혼내주셔도 됩니다. 이거 엄마가 알고 있기로 답만 체크하는 게 아니던데 이유도 좀 써야 되는데 근데 아이가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머님들 그냥 속으로 쌓으시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과 꼭 노출하셔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이게 답만 체크되어 있는데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선생님들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거니까요. 꼭 말씀 한번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문법 공부를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틀린 문제는 당연히 오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답 노트 분명하게 쓰게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보다 제가 조금 더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험이에요. 자, 95점 받은 친구는 제시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아싸! 이렇게. 근데 저희가 문법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하나를 배웠으면 그 한 챕터에 대한 문법을 가르치는데 그 시험이 80점이 기준이에요.
왜 선생님 100점이 기준이 아니죠? 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80% 정도는 이해가 됐으면 나머지 20%는요, 어머님들 중학교 학교 내신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학교 내신은 정말 한 달 동안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 공략해요. 그래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차라리 부모님보다 저는 아이들을 말해야 할게요. 아이들이 영어를 계속 100점이 나오니까 자기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영어 100점은 너가 50점이고 내가 50점이야. 선생님이랑 같이 만든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네 점수 50점, 선생님이 50점 같이 더해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내신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수능은 만들 수 없어요, 어머님들. 그냥 선생님들이 똑같은 문제 계속 이렇게 풀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중간에 힘들 거예요. 아이들 포기합니다. 근데 그때 저 진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는 그 순간이 아이들한테 고무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고무줄은 끊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유연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힘든 구간에 어머님들께서 같이 해주시는 부분은 선생님 저희 아이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사춘기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어머님 그럼 저희 이렇게 한번 방법을 해볼까요? 정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저희 아이들 아까 전에 켈리 팀장님이 네 그렇게 저희 아이들의 인연을 잡아주셨어요. 그 초등학교 3, 4학년 때 힘들었었던 그 구간을 5, 6학년 때까지 정말 잡아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 영어 그래도 조금 합니다. 요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힘들어 할 거예요. 제일 많이. 엄마, 나 문법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엄마, 도대체 내가 저걸 왜 해야 돼? 자, 해야 하니까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중고등학교를 갈 게 아니라면 어머님, 아버님 안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외국에 가서도 문법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야 글을 쓰고 말할 거니까. 그럴 정도로 문법은 진짜 성과의 꽃, 그리고 그 성과의 꽃을 아이들이 활짝 필 수 있게끔 정상에서 진짜 에이스 선생님들과 같이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갈 건데요. 자, 아버님 정말 실례지만 문제 한 번만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아버님 기분 언짢으시지 않으시죠?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독해가 이게 지금 저희가 중학교 3학년 아이들 혹은 레벨이 그러니까 학년이 조금 낮지만 좀 영어 노출이 조금 오래됐었던 친구들도 이런 교재로 공부를 하고는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모의고사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게 저희들한테 최종 목적지예요. 이걸 잘 풀어내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독해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을 잘 아이들이 이해해야 돼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어떤 부모님께 말씀을 조금 전해드렸는데 독해 수업은요. 단순한 해석이 아니고 기계적 해석이 아니에요. 독해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필요한 게 독해예요. 그 수업을 독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으로 보시면 앞쪽에 나와 있었던 지문보다는 조금 그래도 약간 그래도 좀 유치하지만 네 길이야 뭐 비슷하겠지만 그림이 좀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좀 접목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보실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그 문제가 다음 글을 읽고 주제를 찾으라는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여기에도 등장을 해요. 저희가 해야 되는 독해 수업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재미있는 지문들을 통해서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그 능력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지 수능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선생님들과 그런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게 독해 시간에 이루어지면서 수업이 끝났어. 그럼 집에 가서 아이들 수업 끝났다고 엄마 나 학원에서 공부했으니까 이제 영어 공부 끝! 집에 가면 복습 안 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라도 학원에서 또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님들. 어떻게? 노트에다가요. 노트에 아이들한테 중심 문장을 조금 해석해보게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어휘 같은 것들, 그냥 단어 나왔다고 그 뜻만 가르치진 않아요. 그 뜻이 나왔으니까 그 뜻에서 파생되는 것들. 예를 들면 저희가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다가 요 근래에 배운 건데, 공급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온 거예요. 디맨드. 요구, 공급.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 초중학교 때 우리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어를 배우던데 그럼 수요는 단어가 어떻게 돼? 이러고 일부러 제가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러면 어떤 친구가 하다가 서플라이어. 맞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어휘도 정리하면서 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독해 수업을 아이들이 반복하고 공부할 때,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해석만 한다? 아니고요. 해석한 내용 아래 어휘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문장이 긴 문장은 구조를 조금 끊어주시거든요. 그 구조도 끊어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그럼 독해 노트 잘 쓰고 있구나 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아 지금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이따 전화번호 노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독해 관련해가지고 필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듣기 과제. 앞에서 우여름 팀장님이 진짜로 잘 또 활용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자, 활용해서 영어 듣기가 말하고 듣는 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듣기 정도쯤이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시험에서의 듣기는 또 달라요. 일상생활의 듣기와 시험에서의 듣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듣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듣기 과제를 제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듣기 과제를 제출하고 그 듣기 과제 해온 것을 통해서 추적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추적 관리 시트 이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이고야 정상화하면 되네 괜찮은 거지? 선생님들 진짜 되게 열심히 하시네? 이런 느낌 진짜 드실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릴 건데 지금 현재 체스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왜 그 음원 혹시 많이 들려주시고 계신가요? 애들이 알아서 애들이 알아서. 와. 근데 그걸 또 그렇게 알아서 들을 수 있게 체스 선생님들께서 왜 숙제를 내주시기도 하잖아요. 체스 아이들 숙제 많다고 징징 안 거려요. 그쵸. 네. 똑같습니다. 에이스 와서는 징징거릴 거예요. 근데 그 징징의 도가 조금 더 세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호르몬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사춘기라는 그분이 오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어머님들께 징징거려도 어머님들이 잘 이렇게 구워 삶아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도 예쁘게 해주시면 알았어 해볼게 이렇게 하고서는 말도 잘 듣고 갈 수 있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말을 안 합니다. 우선 1번. 그 시간에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누자는데 왜 그렇게 자꾸 집에 미안해 친구야. 선생님이 우리 친구를 못 봤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듣기 과제 이 부분을 말씀을 아까 드리면서 아이들 징징거리죠. 그리고 음원 많이 듣죠? 라고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체스 때에는 그냥 노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꾸 노출. 근데 중학생 혹은 초등학교의 고학년이 되는 순간부터는 리스닝도 공부가 돼야 돼요. 리스닝도 공부예요. 왜냐면 이 내용을 듣고 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체스 때는 그냥 듣고 끝인 거잖아요. 내용 파악이잖아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귀가 트여있지 않으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리스닝, 듣기 숙제도 공부처럼 해야 된다라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보여드릴 파트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3개월에 한 텀이 있어요, 어머님들. 3개월마다 텀이 있는데 다만
중학교 학생들이 됐을 때, 중학생들이 됐을 때는 중간에 내신이라는 기간이 껴있기 때문에 3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구간도 있을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모든 과목에 이 진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진도 계획은 표준 진도 계획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진도대로 진도를 나가시면서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빨리 나가는 반이 있을 수도 있으면 내가 살짝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반복을 해야 되겠구나. 좀 느리면 조금 빠르게 나가야겠구나. 표준 진도 안이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들께서 혹시 피치 못하게 내가 월수금 반인데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화목반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시스템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반이 조금 이동되는 것 뿐이지 절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으로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집요함이라는 막판을 좀 뒤에 또 보여드릴 거 있는데, 자, 아이들이 듣기 과제를 공부를 해요. 그러면 듣기 과제를 공부했을 때 숙제로 해갖고 왔으니 어쨌든 저하고 같이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하면서 아이들의 듣기 추이를 지켜보는 거고, 아이들이 결석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과제를 안 했을 경우 다 색깔을 띄워놓고 할 때까지 선생님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화학원 싫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때까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아이들을 끌어주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점수가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저조하네? 그러면 지금 배우고 있는 유닛 2와 유닛 3에 숫자, 가격, 정보 묻는 부분이 좀 약하구나.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계산을 하느냐고 틀리는 건지 아니면 정보를 놓쳐서 틀리는 건지를 좀 파악하고 아이들에게 좀 질문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메꿔나가는, 그래서 리스닝이 조금 저조하다? 어머님들께 담임선생님 전화드립니다. 저기 어머님, 우리 친구가 리스닝을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문제집 한 것만 급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말씀을 좀 드려서 아이가 공부에 더 나아갈 수 있게, 향상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요. 단어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가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주실 말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 던지겠습니다. 자, 저희 클래스 카드라는 부분으로 단어 학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체스 꼬마들은 다 시험지로 시험을 보고 있죠. 그쵸, 맞아요. 저희 또한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 클래스 카드는 사실 휴대폰에 있는 클래스 카드라는 앱을 통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십니다. 한 2가지 정도의 걱정거리를 먼저 꺼내볼까요? 어머, 우리 아이 안 그래도 휴대폰 많이 하는데 또 휴대폰 노출을 해야 되네? 걱정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또 걱정되시는 부분이 손으로 쓰면서 외워야지 외워지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죠? 맞아요. 저희 선생님들도 학원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클래스 카드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상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장점이 뭐냐면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어는 우선 학습이기 전에 언어입니다. 언어라면 읽을 줄 알아야죠. 들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클래스 카드에는 읽고 말하고 따라 읽고 녹음하는 그런 이제 시험을 보기 전까지 연습해야 되는 미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건 중학생,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지만 중학생, 고등학교 아이들 보면 어머님들 시간이 없어요.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버스에서, 셔틀에서 아니면은 여기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진짜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그거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고 오면 시험을 못 보거든요. 학원에서. 시험을 못 보면 집에 못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노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 그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선생님들의 이제 회의 시간에 나온 통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시험지로 시험을 봤을 때에는 아이들의 결과만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가 집에서 얼만큼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근데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진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의 중간 과정이 보인다는 이 과정이
노출되는 게 선생님들이 관리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진짜 이야기를 주셨어요. 저도 담임반이 있거든요.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 반 아이들의 예를 아주 간단하게 조금 들어드리면 저희 반 아이들 단어 페이퍼로 시험 봤을 때 집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에서 공부를 진짜 안 해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공부를 조금 덜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반이긴 해요. 근데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을 제가 담임으로 맡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클래스 카드 진짜 집요하게 톡도 계속 보내고 안 되면 어머님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이러면서 집요한 관리를 했었거든요. 요즘에 진짜 말씀드립니다. 저희 반 아이들 15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2명, 많으면 3명이 페일이고요. 나머지는 다 통과예요. 초반에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2명, 3명이 통과였어요. 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이들하고 클래스 카드 때문에 어머님들 걱정되시잖아요. 휴대폰으로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이 보시는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요. 공부 학습을 어머님께서 관리하실 수 있게 태블릿으로도 할 수 있고 노트북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 휴대폰만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아니야 엄마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노트북 엄마 옆에서 노트북 켜놓고 해 하셔도 됩니다. 그럼 녹음하는 것도 들어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지금 이게 제가 안 된 샘플을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 색깔로 피가 되어 있어야 이건 저희들의 살짝 기호이긴 한데요. 학원의 기호. 근데 이런 노란 색깔 피가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통과한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자 여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피들 보이시죠? 이건 페일이었어요.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저희 반이고요. 페일률이 엄청나죠? 근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켜요. 안 시키지 않아요. 계속 시켜서 패스를 하게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을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죠? 아직 안 된 친구. 이 친구 될게요? 안 될게요? 됐습니다. 어저께요. 이 친구가 조금 상황이 있어서 저하고 어저께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추적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면 아 정상화원에서 관리를 진짜로 하고 있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가 관리를 진짜 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 꼭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간단하게 온라인 학습 이야기 하면서 학습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학습이 있어요. 체스처럼. 근데 체스에서의 온라인 학습과 AC의 온라인 학습은 조금 달라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수업 전에 아이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미리 예습하고 들어옵니다. 짧은 영상이에요. 한 길어봤자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면서 스터디 머티리얼이라는 그 교재 안에 아이들이 같이 필기하면서 공부를 해갖고 와요. 그리고 난 다음 수업 시간에 한 번이라도 보고 배웠으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그 반복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애들한테 얘들아 동명사가 뭐였지? 동사가 명사가 되는 거예요. 우와 모양은 어떻게 생겼지? ING요. 이게 가장 기본이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기본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 기본에다 더 나아가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수업 시간에 지도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 과정을 또 다시 한번 시키는 거죠. 이게 온라인 학습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관리 시스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관리 시스템은 약간 어머님들 저희 정상어학원 자랑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랑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그 원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만 말씀 좀 드리면 저희 원석이 아무리 좋다 해도 연마가 되지 않으면 그 원석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연마하는 과정을 저희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관리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관리 잘한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스는 선생님 한 분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 분과 노출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체스가 더 꼼꼼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도 압니다. 근데 에이스도 담임 선생님이 기준이어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담당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이 꼭 이야기를 나누세요. 선생님, 오늘 저희 반에 누구 숙제는 좀 해왔나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떠들지는 않았나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는 중에 맞다, 그 반에 오늘 조금 많이 피곤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졸았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담임선생님 그 얘기 듣고 생각하죠. 이 녀석이 무슨 일이지? 안 그러던 친구인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어머님께 전화기를 들죠. 어머님, 우리 친구가 오늘 조금 피곤해했는데 요즘에 잠 늦게 자요? 정말로 여쭤봐요. 그러면 늦게 잤다고 말씀하세요. 왜? 게임하느라.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그런 관리를 정말로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갔을 때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갔을 때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연락 많이 안 주시죠? 저희는 연락을 안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희는 일이 있을 땐 당연히 어머님들과 공유하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부분이 있을 건데, 너무 애기들처럼 어머님들께 자주자주 전화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수업이 저희가 시작되는 시간이 4시부터 뒤에 10시까지다 보니까 어머님들하고 타이밍이 조금 덜 맞아서인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말씀 한번 조금 미리 드려놓을게요. 자, 과제평가 저희 받아보시죠. 우리 아이들 과제 완벽합니다. 받아보시나요? 진짜 멋있습니다. 저희 에이스에 와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친구 알겠지요? 화이팅!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이스도 과제평가가 나가요. 근데 다만 에이스하고 체스는 조금 달라요. 저희가 기준을 어머님들께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문자가 다른 스타일로 오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숙제는 다 했다고 하는데 왜 숙제가 안 돼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저희는 온라인을 완료한 걸 우선 1번으로 보고, 온라인 완료가 되어 있으면 C라는 기준의 보통입니다 라는 문자를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오프라인으로 해온 숙제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었다거나 노트에다가 뭔가를 썼다거나, 그런 부분을 보고 이 친구가 보통이 아니라 내준 거 잘해왔네? 그러면 잘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숙제를 5개를 내줬는데 5개가 너무나 완벽하게 잘 세팅돼서 왔어요. 그러면 완벽합니다. 의 문자가 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보통입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야기의 문자를 받으셔도 숙제를 안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예쁘게 문구를 바꾸고 싶거든요. 근데 안 바꿔줘요. 본원에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들께서 보통입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받으셔도 보통이면 숙제는 해왔단 얘기예요. 근데 다만 오프라인에서 선생님들이 기대하고 내주셨던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이드에 조금은 부족했을 수 있기 때문에 쓰인 거고, B를 받으면 잘한 거예요. 어머님들 잘했습니다 문자 받으면 잘한 겁니다. 더 좋은 걸 원하세요? 그럼 완벽합니다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과제평가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자, 실시간 수업관리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체스 에이스 다른 부분 때문이에요. 자, 체스는 활동 위주의 수업이다 보니까 사실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체스 결석하는 친구들, 어머님들 결석하면 우리 체스 선생님들 어떻게 해주세요? 구강해 주시죠. 진짜 대단하시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우선 어머님들께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장 수업을 오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상황상 그렇지 못한 경우에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원에 공부하고 있는 현장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수업을 제대로 듣는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카메라 켜세요. 근데 선생님 캠이 고장났어요. 자, 캠이 고장났니? 그럼 휴대폰 켜세요. 휴대폰으로 카메라로 얼굴을 비춰주세요. 혹은 얼굴 비추는 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이거예요. 제가 줌 수업을 하면서 정말로 이 친구가 각도를 너무 예쁘게 잘 잡아서 제가 수업할 때 너무 도움이 됐던 친구인 거예요. 순간 캡처를 저도 모르게 눌렀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가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저희는 이 친구의 손이 마우스로 가지 않는 걸 보죠. 키보드로 가지 않는 걸 보죠. 줌 수업 솔직히 어머님들 아이들 인강하는 거 하다 보면 인강 분명히 들어갔는데 왜 DM이 자꾸 날라오지? 약간 이러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딴짓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생방, 저희가 생방이라는 용어 실시간 줌 수업이고요. 줌 수업으로 결석일 경우에 들어오는 걸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도 만약에 우리는 여행을 가서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제방이라는 수업 그 촬영본을 아이들에게 듣게 하고요. 그 촬영본을 듣고 나서 아이들이 제대로 들었는지 담임 선생님들의 코멘트나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저희는 수업 결손을 빠지지 않고 채우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전해드리고요. 담임 선생님들이 좀 장기간으로 수업을 빠질 수밖에 없을 때 이 친구들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때 선생님들께서 어머님들하고 의견을 조금 조율하고 대면 보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시간으로 수업하세요 라고 우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여쭤는 볼 거예요, 어머님들. 실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라고 여쭤는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생방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라도 들어와 주세요. 그래야 수업이 덜 결손이 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 곡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 툴은 내신 대비. 자, 어머님들 아까 전에 저희 내신 10명 중에 9명 A등급 보셨죠? 자, 이렇게 선생님들 관리하셔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직 진짜 완전 피크를 달리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 수업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은 이제 내신 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중학교 1학년은 이제 광주중 친구들이 시험이 좀 빨라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토요일날 보강을 부르세요. 수업 없이 수강료 안 내십니다. 추가 수강료 없으십니다. 진짜 저희가 어머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해드리는 정말 서비스 수업이에요. 그치만 이 수업을 어머님들 무시하지는 말아주세요. 왜냐면 이때 선생님들 진짜 밥도 제대로 중간중간에 앞에서 진짜 식사 끼니 완전하게 딱 드시고 그 다음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열심히 달리세요, 아이들이랑. 진짜 그렇게 싸워야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수업 아무리 이게 무료로 저희가 제공하는 수업이라고 해도 빠지지는 않고 참석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말씀 한번 감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별, 출판사별, 시험 범위 같이 수업해주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1대1 내가 모르는 거 선생님 저는 1번을 모르는데요. 근데 어떤 친구는 3번을 모르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같이 있는 이 수업이라면 저는 1번도 3번도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별적인 피드백 수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틀린 문제들 위주로 네가 알고 싶은 건 네가 모르는 것을 알려줘요. 그게 개별 피드백이라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참,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기출시험지 풀이를 아무나 못한다는 건 기출시험지가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37년 아이들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쌓아놨던 그 시험지 기출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6학년 친구들 지금은 이제 초5잖아요. 초5 친구들은 개편된 교재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너무나 좋은 건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개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의 기출시험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내신 대비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자체고사라는 건 사실 초5한테는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초등학교 5학년은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동시에 시험을 봅니다. 너무 슬프겠지만 시험을 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권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1학년 1학기까지는 자유학기제를 가지고 있고요. 2학기부터 지금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요. 현초5는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조금 많이 빡빡해졌죠.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어머님들? 시험을 12번 보는 애랑 8번 보는 애는 시험의 기회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걸 더 채울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아이들을 응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세요. 동기부여 해주세요. 시험이 싫지만 그만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게 정말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신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내신이 없는 친구들 1학년 때 자체고사라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한테 시험 보고 점수 보시는 것처럼 점수 관리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자, 이 시험지 자랑스럽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에요. 이제 거의 끝내갈 때가 됐거든요. 중3 친구들이고요. 저희는 모의고사, 아까 전에 중3 정상학원에 재원하고 있는 모든 중3은 고등 선행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선행에 모의고사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저희가 이거는 그냥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인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모의고사를 본다라는 건 아이들한테 너 몇 등급이야?를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훈련을 해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머님들.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빌려오겠습니다. 선생님, 광주에서 모의고사 등급 걱정하는 중학교 3학년은 정상학원 애들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교 3학년이 시험이 끝나고 고등부를 이제 가게 되잖아요. 고등부에 들어오는 신입 친구들 받아보면 신입 친구들이 모의고사는 한번 풀어봤니? 모의고사가 뭐예요? 라고 묻는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저희는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보기 싫어도 토요일 날 선생님 진짜 너무 졸려요 이렇게 나와서 졸리지만 이렇게 문제 풀고 있고 진짜 어머님들 보시기에 되게 진지하지 않으세요? 저희 아이들이 자세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공부하는 진짜 학습적 소양을 가진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앞으로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아이들을 보내주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모의고사 진행하고 있고요. 특강 강좌는 어머님들 살짝 넣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는 장사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으로서 한 번만 전해드릴게요. 저희 반에 제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반이 조금 있어요. 근데 영어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영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한 친구, 같은 반에 한 친구의 케이스를 조금 들자면 사실 이 친구가 에이스로 올라올 때 의구심이 많았었어요. 정상호학원 입시가 약하잖아. 이런 부분으로 진짜로 말씀을 주셔서 어머님께 보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보내주신 이후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드신다면 제가 어머님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말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님께서 좋아요. 믿어서 보내보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갇히고 있어요. 작년 9월에 만났거든요. 네, 1년이 넘었어요 지금. 어머님께서 그 얘기는 정상학원의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얘기고 근데 그 이야기를 꺼낸 건 그 친구가 고민하고 있을 당시 그 친구는 방학 특강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반에 고민 없이 올라오려고 했었던 친구들은 특강을 들었어요. 그 특강은 주제가 하나였었어요. 품사 그리고 형식. 근데 이 품사를 특강 듣지 않았던 그 친구는 미안하지만 여전히 힘들어해요. 근데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은요 없는데 진짜로 따라와요. 아직도 품사를 헷갈린다? 굉장한 문제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진짜 계속 알려줘요. 보강하고 알려주고 있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개념이 조금 더 일찍 잡혔으면 지금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수업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생각했었어요. 어머님하고도 당연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강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특강이 꼭 정규 수업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어머님들 우리 초5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년이 있으면 그 1년 중에 4개월이 시험 대비로 빠져요. 그러면 4개월을 시험 대비 하느냐고 채우지 못했던 선행은 언제 채우죠? 특강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임계량이 차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임계량은 아무도 몰라요. 어머님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한계가 얼마나인지 모르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학습적 임계량도 몰라요. 근데 이 임계량 모르는 걸 계속해서 채워주다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결과로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영어가 요즘에 이해가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만으로도 임계량이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특강에 관련돼서 한번 꼭 어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 특강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 안 될까요? 장난이고요. 돈을 벌기 위함보다 정말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진짜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같이 병행이 됐을 때 효과가 더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선배 초청. 자, 막바지입니다. 저희 선배들이 입시에 성공한 그 성공기를 들려주러 1년에 한 번씩은 꼭 옵니다. 저희 학원이 이 선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7년이에요. 자, 선배들이 없다, 그러니까 역사가 길지 않았다면, 전통이 없다면, 그러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이벤트도. 근데 역사가 길기 때문에 선배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선배들이 와서 진짜 들려줘요. 나 중학교 때 공부 어떻게 했어? 근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나 지금 연대 갔어. 이런 이야기. 아이들한테 꿈을 부풀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친구 중학교 때 같이 가르쳤던 친구가 고등학교 갔는데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대학에 붙었다고 선생님 이러면서 찾아오면 그 이야기를 진짜 모든 아이들한테 다 공유해주고 싶어요. 너네도 할 수 있는 거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선배 초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저희 체스 혹시 스티치 컨테스트 아실까요? 나가서 이제 좀 있으면 할 거죠? 저희 하지요? 네. 그것처럼 저희 여기요. 에이스도 저희 나름의 이제 컨테스트가 있어요. 그걸 저희는 발음 한 번만요. 발음 한 번만요. JLS 올림피아드? 네. 자, JLS 올림피아드라는 타이틀로 아이들과 디베이트 하는 것과 그 다음 아이들이 나와서 혼자서 나와서 스피치 하는 것들, 그리고 약간의 팝송 같은 거 노래도 부르고 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에이스에서도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은데, 다만 차이점은 학술적인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과 남북 통일에 대한 토론,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예전에 했었던 거긴 하지만 우리가 사형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냐, 찬반 토론, 이런 부분으로 같이 했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님들께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사실 지금 6분 지났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전하게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하고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안락함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그 순간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저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또 한 번의 저의 컴포트 존을 깨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매일 숨었어요, 뒤로.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죠. 제가 발표를 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에 서는 게 너무나 좀 저한테는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존은 자기 스스로밖에 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기 스스로 깨는 게 아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결심은 하지만 그게 작심삼일로 끝나니까요. 근데 그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건 저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에요. 같이 아이들이 컴포트 존에서 뛰어나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컴포트 존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의 실력이 향상된 그 곳에서의 컴포트 존,
그 다음 또 다시 깨어나오고 나서 더 높은 곳에서의 컴포트 존. 이 컴포트 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네, 시간은 조금 됐지만 그래도 부모님들께서 정상어학원 에이스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 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거나 다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 부모들에게 에이스 설명을 들었잖아요. 네. 아이들도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하면 네.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는지 아이들도 설명을 드리나요?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사실은 되게 짧게 있기는 하지만 어머님께서 요청 주셨으니까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이들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갖겠습니다. 저희가 왜 진급고사를 보잖아요. 그 진급고사를 볼 때 시간이 조금 남아요. 어머님들. 그때 아이들과 에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들려드리는 건데 거기에 조금 더 아이들에게도 알맞게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조금 하는 꼭 이 부분 제가 수렴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머님. 네. 테스트를 보고 점수대를 받으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어머님들께서 에이스, 그러니까 체스를 보내주고 계셨던 진짜로 뭐라 그럴까? 저 이런 표현 괜찮으세요? 정상학원에 전화하시면 상위 0.1% 네, 요 부분인데 어머님들께서 이미 아이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부분에서 아이들은 그만큼의 커리큘럼을 밟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체스의 레벨을 최대한 보존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회는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시험을 보게 하는 부분은 아이의 실력이 진짜로 많이 조금 뛰어난지 혹은 조금은 부족한지 저희가 판단을 해야 이 친구가 알맞는 레벨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우선은 체스의 그 레벨을 보존하는 걸 1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더 잘했으면 하시는 마음이시죠?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여기 그 학습 과정 보면은 네. 왼쪽하고 오른쪽에 V 그룹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아, 네. 저희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에이스가 개편이 됐어요. 현, 중 1부터 개편이 돼서, 그래서 초 6, 이 두 번째로 밟고 있고요. 우리 초 5 친구들이 이제 세 번째로 밟게 되는 레벨, 이제 개편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원래는, 저희가 예전에 개편 전에 아이들이 하나의 레벨을 배정을 받으면 저희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아이들이 진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 그리고 V그룹 3학년 과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개편이 되면서 수평이었던 친구가 수직으로 진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V그룹이었다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의 레벨명이 H그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저희는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그룹 지어서 부르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후반부터 저희는 아이들을 H그룹이라는 고등그룹으로 나눠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H그룹이 되는 순간부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선행.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이제 당연히 모의고사 플러스 고등 내신까지 같이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유형 분석하고 공부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럼 모의고사는 몇 학년부터 부르나요? 모의고사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난이도부터 시작하고요. 레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다른 것도 있으실까요? 네. 수업 시간은 중간에 지금 열수분 포함이 되잖아요. 네. 1시간만 2시간씩인데 에이스 반도 가지고 수업 시간은 좀 더 늘어나나요? 더 늘어나면 저희 아이들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월수는 90분씩 그대로고요. 그 다음 이제 체스에서처럼 화목은 135분 2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네. 이게 그 레벨에 따라서 학년과 상관없이 섞여 있는 거. 저희가 말씀 조금 드리면
사실 에이스는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의 레벨들이 다 세분하게 돼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1은 중1만, 지금 체스는 초3대 초5하고 또는 초1인데 초3하고 같이 묶여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에이스는 시험이라는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주고 싶어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레벨별로 다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건 어머님들 그만큼 학원에 인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인원수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아이들을 믿고 보내주고 계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네. 지금 예비 네. 초등학교 애들이 에이스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끼리만 네, 맞습니다. 몇 지금 초6이 총 몇 명인지 여쭤보신 건가요? 초등학교 6학년은 한 130몇 명, 150명 조금 안 되게 있습니다. 현 초6이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 펼쳐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인원이 저희가 학원이잖아요. 솔직히 영리 단체인 건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아이들의 레벨은 보존해주려고 최대한 아이들이 적어도 수업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네. 혹시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그 등급이 나오잖아요. 네. 그 등급은 학교랑 아니면 여기만 다들 등급이 저희가 보는 그 등급을 고등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이제 3월 혹은 6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 그 정도 비슷한 등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훈련이고요. 중학교 3학년에 12월 달을 기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아이들이 이제 11월 달에 기말고사가 끝이 나요. 그래서 12, 1, 2, 3개월이 고등부에서 아이들을 최대한으로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게끔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고등부를 넘어가는 거라서 고등학교에 갔을 때 등급이 향상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직접 가르친 친구 중에서도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중학교 때 영어를 좀 많이 어려워해서 안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50점 이 정도 점수대가 나왔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 저한테 7월달 여름방학 때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선생님 이러면서 저 뛰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저 보고 2등급이에요 막 이래요. 그렇게 아이들이 고등부에 갔을 때 또 정상어학원, 사실 정상어학원에 고등부가 있었었어요. 알고 계실까요? 근데 정상어학원의 고등부가 마하부부라는 고등부로 영수가 통합이 돼서 마하부부 고등 전용관이 생겼거든요. 그곳에서 지금 제가 가르치던 중3 아이들도 예비고 벌써 올라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 학습량이 너무 다르다고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체스 애기들도 에이스에 올라왔을 때 학습량이 달라서 힘들어요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같이 조금 전해드릴게요. 괜찮으세요? 그죠? 그러면 더 있으시다면 개별적으로 질문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진짜 이렇게 긴 시간인데도 시간 내주시고 웃어주시고 너무나 호흡 잘해주셔서 제가 오늘 너무 기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